지난 시간까지 그 월반을 가지고 육친에 대한 부분을 해석을 하고 설명하는 이런 부분에 좀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제가 짬짬이 그 사이에 그 궁과 성에 대해서 해석하는 요령들을 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게 이제 명으로 쓰든 명악으로 쓰든 점악으로 쓰든 이게 이제 궁이 있고 그리고 궁을 넘나드는 들락날락하는 또 9개의 별이 있죠. 성이 있죠. 그래서 이게 두 가지가 다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어떤 명사적인 뜻도 있고 사물에 대한 장소에 대한 추상적인 서술적인 아주 다양한 의미들이 있는 거죠. 다양한 의미들이. 그럼 중요한 거는 이 체용은 안 바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궁은 기본적으로 체가 되는 거고 성은 용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용. 체용이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본체고 용은 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두 가지가 같이 해석이 되기도 하고 체중심으로 해석이 되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난번에 우리가 육친에 대해서 살펴봤던 거 아버지는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 어땠어요? 건궁에 대한 상황이 건궁을 아버지는 이라고 해서 체로 놓은 거죠.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 건궁에 들어가 있는 숫자를 해석을 했습니다. 맞죠? 근데 또 아버지는 용이 있죠. 6에 대한 숫자가 어디에 들어가 있느냐에 따라서 그거를 그렇죠? 이게 용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그러면 이를테면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아버지는 그리고 아버지가 들어가 있는 자리 궁을 용으로 해석을 했다. 이게 체용이 서로 넘나듭니다.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이제 점악으로 하거나 어떤 이럴 때는 용 중심으로 많이 해석을 해요. 용에 내가 들어가 있는 그때 볼 때의 숫자가 이를테면 만약에 이게 이제 오늘이란 말이에요. 오늘 오늘이 5황월에 사록일이에요. 그렇죠? 사인일, 사갑인일. 맞죠? 그러면 사갑인일이 그러면 사는 본명성이 사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이거는 교류, 교제가 될 수도 있고, 무역이 될 수도 있고, 이사가 될 수도 있고, 해외 여행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장녀가 될 수도 있고, 혼인, 중매가 될 수도 있고, 이게 많잖아요, 벌써.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사가 뜻하는 거예요. 사가 그러면 구성이고 작용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사가 이럴 때는 이게 다 연월일시 반에서 들어가는 거하고 또 이렇게 만약 이걸 점학의 명반으로 쓰는 거하고 다 다른 거죠. 근데 어쨌든 사가 지금 어디에 들었어요? 중궁에 들었단 말이죠. 그렇죠? 중궁. 그러면 사가 중궁에 들었다. 만약에 본명성 사로 해석을 하고 싶어요. 그럼 본명성 사는 중궁에 들었어요. 중궁. 그럼 중궁의 의미는 사면초가다, 썩었다, 부패했다, 고집스럽다, 자기 주의 주장을 펼친다. 내가 왕이 되거나 그지가 된다. 그동안 일이 잘했으면 성과가 있을 것이고 너무 고집 피웠으면 사면초가에 빠질 것이다. 뭐 이러한 의미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황이라는 의미 자체가. 그럼 일반적으로 사가 오늘은 사록일이기 때문에 사록일이기 때문에 사가 기본적으로 중궁에 빠졌다가 되는 거예요. 오늘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그러면 본명성 사는 근신해라, 조심해라, 고집 부리지 말아라. 좀 답답한 일이 있을 수 있다. 본명성 사세요? 오늘 그랬어요. 오늘 그랬어요? 네.
태양 때문에 약간 너무 늦게 도착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딱 던지면 맞는다니까요. 받아들이는 사람이 맞다니까. 맞다니까. 이게 딱 9가지로 돌아가는데 이게 맞아요. 맞는다고 생각하고 던지세요. 이게 왜 맞을까? 어떻게 맞을까? 따지는 순간에 이건 구성하고 나하고는 이게 응집력이, 응기가 떨어지는 거야. 작용력이. 그냥 맞다라고 해서 던지면 되는 거예요. 상대방도 그 기운의 흐름을 따라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럼 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오늘 일지만 보면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예를 들어서 또 오황일이잖아요. 그렇죠? 오신에 예를 들어서 인신충을 하니까 다 인신충으로 돌아가거든요. 인신충으로. 그러면 오황하고 내가 같이 있으니까 사록이 더한 거야. 언젠가 9일마다 한 번씩은 사록 가운데 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달에 사록이 중궁에 들 때는 더 오황하고 같이 있으니까 심한 거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오황이 중궁에 들었다. 근데 만약에 오늘 일진을 만약에 해석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도 중궁에 들었는데 내가 같이 갖고 있는 글자가 오랑 끼어 있으니까 중국의 의미가 어때요? 더 강하게 드러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렇게 그 월일 같은 경우도 충이잖아요. 그렇죠? 충이면 이게 결국 충이라는 거는 서로 어긋난다. 불화된다. 서로 충돌한다. 뭐 이런 거잖아요. 먼 일을 해도 일단은 공부하는 거 이외에는 쓰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만약에 본명성 사가 내가 무슨 계약할 일이 있거나 교제할 일이 있거나 교류할 일이 있거나 남과의 무슨 화합할 일이 있거나 이러려면 그렇죠. 이러면 이미 불리한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예를 들어서 3이 들잖아. 여기에 그렇죠. 3이 들고 4가 들잖아요. 그렇죠. 원래 자리니까. 그러면 월이 원래 4가 들어 있어서 본명성 4가 하려고 하는 어떤 그 외교적이고 외부적이고 교류적이고 펼치고 화합하고 교제하고 이러한 것이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요. 본명성 본래의 성향을 지금 이 시간에 펼치려고 한다요. 그렇죠? 그런데 이 사 하나는 3하고 그러니까 3은 이럴 때 시작, 출발, 개업, 소리는 있고, 그러니까 유시, 무종. 왜? 번개치고 나서 천둥번개치면 남는 거 없잖아요. 소리는 없고, 소리는 있고, 실체는 없다. 뭐, 이를테면, 사기당하기 쉽다. 뭐, 구설수에 노출되기 쉽다. 근데 전반적으로는 해 뜨는 자리니까, 뭔가를 본명성 사가 시작을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렇죠?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어때요? 암검사를 맞았으니까 시작이 난관에 봉착이 됐다. 근데 그거는 내 고집 때문에 내 주장 때문에 이게 이제 체와 용을 넘나들면서 해석을 하는 거죠. 여기에 제가 다 해석을 한 거예요. 원래 궁의 해석도 지금 했고 작용력도 해석을 했고 이 두 가지를 어때요? 결합을 해가지고 해석을 전체적으로 문장으로 만든 거예요. 그죠? 문장으로 만들어서 펼쳐 준 거란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이 월에서는 인호술은 이렇게 가지만 월에서는 신자지는 걸쳐 있잖아요. 그죠? 아주 끝난 거는 아니다. 그게 삼합선에는 걸쳐 있기 때문에 다음에 어떤 그 기회를 가지고 있는데 오늘 날짜 걸 본 거니까 오늘을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 그것은 어떻다? 오늘은 파이다. 오늘은 안 이루어진다. 오늘은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죠? 이게 그래서 상수학이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상과 그러니까 수로서 상을 읽어서 사람의 운명이나 또 기륭화복을 이 판으로. 그러니까 이 전 우주의 삼라만상의 축소판, 집약판을 구궁이라고 본 거예요. 구성이라는 게. 구궁을 딱 놓고 구성이 여하이 돌아가느냐.
이런 법칙성을 가지고 이렇게 좀 어떤 상을 읽어내는. 그래서 이렇게 궁과 성이 지금까지 우리가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이렇게 놓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면 이 궁의 의미와 어차피 궁성은 의미가 같이 상호 매칭이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 성이 궁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느냐, 어떤 그 변화가 일어나느냐, 작용을 하느냐, 또 기본적으로 내가 본명성이 타고나면 어떤 성향을 갖느냐, 이런 것들은 팔자의 일간같이 변하지 않는 성분이고, 또 내가 변하게 되는 거는 궁의 의미를 내가 어떤 젖게 되는 거고, 그러한 형상들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이러한 의미들을 다양하게 내가 파악을 했을 때 서로 이렇게 체화용이 연결되는 자리에서 이런 의미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 본명성 3만을 봤는데 이를테면 자, 이게 어떤 하나의 반이라고 놓고 본다라고 하면, 만약에, 이렇게 3이나 2 같은 걸 본다. 2는 2가 상징하는 건 뭐예요? 2는, 그쵸? 2는, 일반적으로, 모친도 되고, 그쵸? 모친도 되고, 여자도 되고, 노동도 되고, 직업도 되고, 이렇게 아파트 같은 부동산, 사는 부동산, 그리고 지인, 이런 친구, 이런 형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본명성 2로 작용할 수도 있고, 2로 작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그냥 통칭적으로 2는 여자, 6은 남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가 예를 들어서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여기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본명성 2는, 아니면 내 직업은, 일은, 직장은, 지인은, 뭔가 여기가 해가 떠오는 자리니까 시작한단 말이에요. 스타트한다. 그러니까 2는 뭔가 일을 새롭게 벌이려고 한다. 왜? 여기에 흉살이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흉살이 없으면서도 이거는 소리는 있고 실체가 없을 수 있다. 구설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런 형상이니까 사기수에 노출될 수도 있다. 그런 현상이 없어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오한파가 있으면 그런 현상이 부정적으로 해석이 되는 거고. 근데 어쨌든 여기서는 전반적으로 이는 본명성 이는 여기 개업도 되니까 개업을 하려고 한다. 그냥 딱 2만 놓고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2는. 그런데 이의 본래 자리에 1이 들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따지는 것을 원래 있었던 자리, 원래 여기서 일로 왔잖아요. 그렇죠? 이거를 원인을 본다라고 얘기를 해요. 원인. 그러니까 2의 원래 자리는 1이 들어있어요. 그럼 1이 일단은 여기 오한파가 안 걸려 있죠. 그렇죠? 안 걸려 있으니까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데, 근데 1 자체는 감궁의 상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1 자체는 어둡다, 춥다, 어렵다, 구덩이, 함정, 이런 좀 힘들고 어려운 부정적인 의미가 있는 거죠. 그렇죠? 원래 이가 있었던 본래의 체궁이 1이 들어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아주 어려움을 극복하고 뭔가 이렇게 좀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려고 한다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보면. 그런데 예를 들어서 여기 이가 앉았던 자리는 어디로 가 있어요? 3으로 가 있죠. 이거는 원인, 이거는 결과인 거예요. 결과. 자, 이가 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일은 결국은 그 시작은 교제가, 무역이 장사를 일을 시작하려고 했는데 결론은 교제가
어렵다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 이거를 이제 본중말, 여기 원인, 결과. 근데 이런 것이, 그러니까 하나만, 궁 하나만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렇게 연결을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이를테면 5, 6, 7, 8, 9, 1, 2, 3, 4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하나를 바로 여기서 해석을 하고 3이 3자리 들었으니까 이는 뭔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그죠? 하려고 하는데 3이 하나가 어디가 있어요? 그러니까 2가 하나 어디 있어요? 2는 2라고 같이 있죠. 그죠? 2는 가정궁에서 집에서 이렇게 일하고 만나고 있기 때문에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는데 새로 하려고 하는데 뭔가 일이 그렇게 썩 나이스하게 풀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것들이 자유자재로 내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단반을 가지고 하나의 반을 가지고만 해석할 때가 있고 또 이거를 복합적으로 해석할 때가 있다. 있는데 다 지금 해석한 이유가 원인이 만약에 묻거나 궁금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으면 이러한 내용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이사를 가려고 아니면 사업을 시작하려고 아니면 해외 유학을 가려고 해외 유행을 가려고 해외 여행을 가려고 그러니까 멀리 가고 뭐 이렇게 펼치고 뭐 이러는 일들이 다 사 같은 경우에 해당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 뭐가 해당이 되느냐라는 그거를 찝어내는 거지. 찝어내서 그걸로 읽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로 하나로 딱 고정화되어 있는 거는 아닌 거예요. 이게 공간이 되기도 하고 사람이 되기도 하고 물건이 되기도 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만약에 물건이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탔다 내렸다라고 하는 이런 거니까 여기 이런 데는 뭐 출입문, 의자, 뭐 계단, 이렇게 산, 에스컬레이터, 여기는 차가 이렇게 주차장, 뭐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승하차하는 거, 멀리 가는 거, 뭐 이런 의미들이 계속 파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 핵심 이미지를, 핵심 사항을 추려보면 이렇게 9가지로 추출이 되는 거고, 모아지는 거고, 이거를 펼치고 부연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그래서 제가 계속 네모칸해가지고, 그쵸? 상을 거기다가 이게 추상적인 의미나 어떤 공간의 의미나 물건의 의미나 사람의 의미나 이런 것들을 계속 표현한 게 이런 것들이 다 쓰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본적인 거는 이걸 내가 명으로 활용을 하든 아니면 점으로 활용을 하든 해석하는 방식이나 이론, 원칙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성관을 이렇게 궁과 성을 해석하는 요령은 그동안 계속 반복적으로 했던 내용들이에요. 구성관을 포국을 해서 각 궁과 성의 상징하는 뜻을 읽어준다. 그런데 이렇게 그 구성의 상의 똑같아요. 이게 예를 들어서 그 명리도 보면 이걸 글자의 뜻이라 해서 갑이 상징하는 뜻, 자에 상징하는 뜻. 이건 그냥 한자를 읽으면 갑자이지만 갑은 그렇죠? 머리이기도 하고 시작이기도 하고 우두머리이기도 하고 나를 보호하는 틀이기도 하고 그렇죠? 기획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갑의 물상을 그걸 물상이라고 그러죠. 갑을 상징화한단 말이에요. 자도 뭔가 12지지의 시초고 시작이고 처음이고 씨앗이고 이런 의미 아주 극소로 미립의 세계고 그렇죠? 이러한 것들을 그대로 하늘에 있는 글자, 땅에 있는 글자를 읽어가지고 글자는 갑자인데 갑자의 이 상들을 표상화해가지고 추출화해가지고 갑자를 읽어낸단 말이죠. 갑자를 설명을 해준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갑자를 어디에 가지고 있다. 그러면 갑자의 지금 형태에 놓여 있을 것이다. 갑자의 뜻을 내포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죠? 똑같아요. 단지 이거는 10천간 12지지 22글자를 읽어주는 거고 이거는 원래 궁하고 성하면 이렇게 18개인데 궁성이 오버랩이 되니까 그렇죠?
오버랩이 되니까 본래는 9개의 기본적인 패턴으로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있어서 이런 구성과 구성 숫자를 구별하지 않고 구성이라 한다. 통칭해 가지고나. 그렇죠? 근데 그러한 의미들이 다 뭘 가지고 있어요? 상을 가지고 있다. 상.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궁을 채로 하고 성을 용으로 이렇게 해석을 한다. 이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구성 숫자는 움직이고 구궁은 변하지 않고 그래서 그 숫자가 그 궁에 들어가면 궁의 의미에 어떻게 된다? 스며든다. 스며든다. 그리고 물들게 된다. 물들게 된다. 물들다. 이런 형태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하게 이렇게 궁이 공간으로 쓰이는 경우, 서술어로 쓰이는 경우, 숫자가 사람으로 쓰이는 경우, 사물로 쓰이는 경우 등 매우 무척 다양한데 이를테면 이게 공간으로 쓰인다라고 하면 그냥 보시면 돼요. 그래서 사는 손궁이죠, 그렇죠? 이거 다 주역에서 나온 거예요. 소는 풍야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소는 그냥 바람이라고 했어요. 오손풍, 그렇죠? 일건천, 이태택, 삼리화, 차진뇌, 오손풍, 육감수, 칠간산, 팔곤지. 예. 이게 다 지수와 풍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풍은 바람이네. 바람은 고정적이지 않고 부는 거예요. 멀리 가는 거예요. 멀리 간다, 이사 간다, 무역한다, 교류한다. 또 산은 꽃피고 새울고 뭔가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어떤 이렇게 생명 활동이 부지런히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현상들이 교제, 교류, 결혼, 소문 이런 것들이 다 있는 것. 바람처럼 돌아다닐 수 있는 것. 그래서 이거를 사가 있다. 이를테면 뭐 사사로 대충을 먹었다. 이러면 멀리 간다도 되는 거고 바람 난다도 되는 거예요. 바람으로 해석하는 거지. 여자가 가지고 왔어. 바람인 거지. 사사가 중요한 이슈가 되고 대충이 돼 있으니까 그렇죠? 그 의미가 어디서 나오냐면 바람의 의미. 그러니까 이렇게 장소, 예를 들어 해외, 먼 곳, 그렇죠? 그러면 내가 본명성이 사다 아니면 이렇게 경사가 사다. 특히 경사궁, 직업궁으로 많이 쓰니까 소질적성으로 쓰니까 사궁이다 하면 멀리 갈 일, 해외 무역, 교류 이런 그렇죠? 아니면 멀리 가서 이렇게 벌과 나비가 꽃을 수정을 시켜주니까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중개 업무 이런 거 그렇죠? 사람하고 접하는 접객업, 서비스업, 밝은 자리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다 상들이 유추가 되는 거예요. 유추가 그렇죠? 유추가 이런 상들이 그러니까 원래 타고난 성향 아니면 경사에 대한 성향 그런데 다 어쨌든 이 손궁에서 다 나오는 그런 성향들이다. 아니면 또 이 궁을 보면 이 궁은 이게 불이란 말이에요. 불은 환하다, 밝혀진다, 드러난다, 높다, 타고나면 재가 남는다, 곱다, 이런 성향. 그리고 정신적이다. 그렇죠? 그러면서 이 구자화성이라고 하거든. 구자화성. 자색은 이렇게 옛날부터 고귀한 임금들이 황제들이 입는 옷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도장의 의미, 도장. 어떤 그래서 문서, 결재권, 이러한 전문가 이런 성향들이 다 그대로 있는 거죠, 여기에. 그래서 여기에 이게 뭔가 밝히니까 어두운 자리에서 뭔가 밝혀지면 묻혀 있었던 것들이 드러나니까 시비, 구설, 지나치면 송사, 재판, 뭐 이런 의미가 되는 거고, 그냥 통칭적으로 보면 불이 있는 장소. 이거 불로 막 밝혀지는 장소니까 나이트클럽 같은 것도 되는 거지. 그렇죠? 그런 형상도 되는 거야. 조명, 불처럼 조명이 있는 장소. 공부하는 장소, 연구하는 장소.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술방에 곤두 학교 같은 것도 되지만 이렇게 공부하는 장소가 되는 거죠. 왜?